꿀팁인데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증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장 환자들이 특징적으로 이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좀 잘 몰라요, 사실. 그 증상이 뭐냐면은 네. 바로 안녕하세요. 정세현 한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신장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병, 당뇨병을 진료하고 있고요. 현재 경희생한의원 원장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 김지만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만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료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신장병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장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한 개가 조금 나빠져도 괜찮은 거 아니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은 뭐 신장이 두 개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간혹 계신데요. 사실은 이 신장이 망가질 때는 양쪽이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기형이 아닌 경우에는 동시에 양쪽이 당뇨병이라든지 신장염 때문에 동시에 망가지기 때문에 투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투석이라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쉬운 건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투석을 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3회에서 한 3, 4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대부분 또 병원이 낮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의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직장이 있으셨던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장질환 절대로 안심하실 질환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석이라는 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신장 대신에 혈액을 좀 걸러주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투석을 했을 때 정말 신장만큼 그렇게 거르는 게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나요? 신장 투석을 한다고 해서 신장을 100%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일부 기능만 여과를 할 수가 있고요.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여과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신장 투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혈관이 막힌다든지 점점 그 투석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계속 찌꺼기가 쌓이는 네, 거죠. 찌꺼기가 쌓이죠. 그리고 걸러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뭐 단백질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신장 투석만을 가지고 못 걸러낸다라는 그런 이론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장을 가지고 오래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예방이 최고잖아요. 예방이 안 최고죠. 아픈 게 최고죠. 네. 단백뇨가 조금 있다든지 혈류가 조금 보여서 이제 막 신장이 좀 나빠지기 시작했다면 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나빠지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저희가 해보고 싶어요. 네. 신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신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요? 제일 싫어하는 거? 또 가공식품이라든지 설탕 그리고 담배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장병들이 사실 당뇨병성 신부전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당뇨가 악화가 돼서 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사실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덩어리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들, 미세혈관들이 거기에 뭉쳐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피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걸러내는 게 바로 이 신장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나빠지는 질병, 즉 당뇨병, 합병증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또한 고혈압 합병증으로도 이 신장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 담배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또 염증을 촉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을 자꾸 촉발하면 만성 신부전이라는 상태 자체가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들을 점점 더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가속해서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혈압이 있거나 네네.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주의하고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통계에 따르면은 정말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 신장병을 앓아서 나중에는 이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 합병증은 신장으로 인해서 사망하기보다도 심혈관이 더 빨리 망가져요. 아무래도 이 노폐물을 잘 못 걸러내니까 혈관에 이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점점 더 나빠져서 가속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 이 점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장이 뭔가라고 했을 때 신장이 혈관이에요? 그 신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콩팥 모양이어서 콩이다 팥이다 해서 이제 콩팥인데요, 한국말로. 그래서 콩팥이군요. 네, 그렇죠.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하나하나가 이게 혈관 덩어리예요. 이게 혈관이 들어가서 이 사구체라고 하는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혈액이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좀 더 확대를 해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사구체고요. 이 사구체 바로 가장 조그맣다 아까 전에 그 곰 모양의 이 혈관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 있는 곳이 바로 이 사구체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소변이 걸러져서 이 원료가 돼서 일로 흘러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라는 게 이렇게 긴 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그런 긴 혈관들이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옮겨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신장이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미세 구조를 보면 사구체다. 이 사구체가 한자로 보면 실사자에다가 공구자 해서 실로 만든 공이다 해서 그런 뜻입니다. 네. 나빠지는 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통증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뭐 염증이 생겼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라고 뭐 병원에 가볼 수도 있고 검사해 볼 수도 있는데 간도 그렇지만 신장도 어떤 내 몸 신호 미리 좀 내가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꼭 신장이 아니라 다른 데가 아파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야간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밤에 소변 보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신장에서 굉장히 재흡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육지에는 소금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신장은 소금을 잘 재흡수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축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트륨이 자꾸 새 나가겠죠. 그러면서 소변으로 물도 같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야간뇨가 생긴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소변을 점점점 많이 보고 이런 경우에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장병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약 한 10% 정도가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도수가 높고요. 이러한 빈도수는 나이가 더 드시면서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신장병의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선생님? 거품뇨가 나올 수가 있죠. 이 거품뇨 같은 경우는 신장병에서 특징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때 주로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거품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거품을 지켜봤을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났을 때도 맥주 거품 같은 그런 거품들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이 단백뇨성 거품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좀 지켜봐야 되는군요. 시간이 지나도 그 거품이 사라지는지 아닌지. 그렇죠. 실제로 거품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가 단순 거품인 경우에는 소변이 발사될 때 이 속도가 물에 부딪혔을 때 이것들이 좀 셌을 때는 거품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맥주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소변에 있는 이 단백뇨에서도 이런 계면활성제 유사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품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거품이 일반적인 물거품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기름 낀 것 같고 뭔가 살짝 퐁퐁 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거품뇨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야간뇨, 거품뇨 다른 어떤 증상도 있을 수 있을까요? 몸에서 느껴지는? 네, 또 기운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피로도가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신장 환자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수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뭐 피로하면 뭐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사실 꼭 그렇지는 않고 콩팥이 그렇죠. 안 좋아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꿀팁인데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증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장 환자들이 특징적으로 이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좀 잘 몰라요, 사실. 그 증상이 뭐냐면은 바로 몸이 잘 추워진답니다. 추위를 더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나 평소에도 몸 추운데 수족 냉증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거랑 그런 관련이 있느냐 그런 거랑 상관없이 평소에 막 몸이 뜨근뜨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 피디님처럼.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몸에서 열이 방사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신장병에 걸리면은 몸이 점점 추워진다. 그리고 선풍기 바람도 나 싫다. 아. 에어컨도 싫다. 더운데. 음. 그런 분들 생기세요, 진짜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신장병이 막 시작되면서 정말 전폭적으로 막 이게 진행되기 시작하면서는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나게 되나요? 신장 기능이 29%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환자 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아, 일단은 피부 색깔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에 혈색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은 화색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누리끼리하고 광택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색깔들이 피부에서 많이 보이고요. 또 구역질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음식을 잘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소변량이 많이 줄었다, 소변 가는 횟수가 너무 줄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장은 기본적으로 적혈구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에리스로포에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적혈구의 성숙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면서 적혈구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빈혈도 굉장히 자주 생기게 됩니다. 신장하고 빈혈도 관련이 있네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붓는 증상도 좀 나타나요? 아, 예, 그런 증상도 있죠. 특히나 이제 소변이 잘 안 나가게 되면서 체액이 저류하게 되고요. 체액이 저류하게 되면은 특징적으로 하지 부종이 잘 생기게 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은 얼굴이 붓는다는 거를 우리가 뭐 신장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얼굴이 붓는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지 쪽이 더 많이 붓고요. 아, 얼굴이 부을 정도면은 그때는 정말 그 하지부터 올라와서 붓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하지가 코끼리 다리 되는 것처럼 발목 쪽이 퉁퉁 붓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평상시에 좀 유난히 잘 붓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먹고 자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붓고 뭐 눈도 붓고 뭐 이렇게 몸이 좀 붓고 이런 분들은 좀 원래부터 신장이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신장이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건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잘 생각하세요? 붓는다고 해서 꼭 신장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전체의 어떤 대사 부족이라든지 순환이 잘 안 될 때도 그냥 이런 쪽이 조금씩은 부을 수 있고요. 그것과 신장이 꼭 관련이 깊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그래도 좀 잘 붓는다고 한다면은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 신장이 혹시 나쁜지는 체크해 보시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참 많이 받아요. 채소하고 과일에 칼륨이 많아서 저는 신장이 약한데요. 먹어도 될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시더라고요. 채소 과일이 과연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